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강연 발췌문입니다. 20세기 초 인물인데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죠.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이 자료들에서 당시 좀 대세였던 뭐랄까 지식 위주의 교육, 또 약간 물질주의적인 그런 교육관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요? 네, 단순히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몸, 마음, 또 영혼까지 아우르면서 이게 단계별로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을 하나의 예술처럼 해야 한다고 봤어요. 아, 교육이 예술이다. 흥미로운데요. 오늘은 바로 그 슈타이너가 아이라는 존재를 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제시했던 핵심적인 통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당신의 교육에 대한 생각에 좀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슈타이너는 그 당시 과학의 성과는 물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나 영혼 같은 깊은 차원은 좀 놓치고 있다고 본 거죠. 특히 지성,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교육의 한계를 꽤 날카롭게 지적했고요. 그렇죠. 지성만으로는 인간 존재의 그 복잡성, 깊이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보려고 했죠. 예를 들면 생명력을 담당하는 에테르체라던가 감정을 담당하는 아스트랄체 같은 용어가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네, 좀 그렇죠. 에테르체, 아가스트랄체. 네. 근데 핵심은 이제 아이의 발달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리듬과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발달 과정을 아는 것이 교육의 시기나 방법을 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이라고 본 거죠. 보이지 않는 발달 리듬이라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를 좀 명확하게 나눈 거군요. 특히 첫 7년,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새로 나는 그 시기까지는 모방이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5살 아이 이야기요. 엄마 서랍에서 돈을 꺼내서 과자를 사서 친구들한테 나눠준 그 사건이죠. 맞아요, 그거요. 슈타리너는 이걸 도덕적으로 훔쳤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이는 그냥 매일 돈을 꺼내는 엄마 행동을 그저 따라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 그냥 모방 행동이다. 네네. 이 시기 아이들한테는 주변 환경이나 어른들 행동이 정말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돼서 깊이 각인되거든요. 정말 어른들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는 대목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 7세부터 사춘기인 14세까지는 권위가 중요해진다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는 아이가 교사나 부모 같은 어른을 자연스러운 존경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슈타이너가 정말 중요하게 본 건 교사의 내면 상태입니다. 내면 상태요? 네, 예를 들어서 영혼의 불멸상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비유로 설명한다고 쳐요. 이때 교사 자신이 그 비유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전달해야만 아이에게도 진정한 어떤 종교적인 감성 같은 게 싹틀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설명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똑똑해 보이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의 진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또 9세에서 10세 무렵의 아이가 나와 세상을 좀 뚜렷하게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고 언급됐는데 이 시기는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방금 말한 권위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과 분리된 나를 강하게 느끼면서 일종의 내적인 외로움이나 질문 같은 걸 품게 돼요. 아하. 이때 교사나 부모가 아이의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그 권위 있는 인물과의 관계의 질이 아이의 평생에 걸친 자아 존중감이나 세상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딱딱한 규칙보다는 좀 이해받는 경험에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 미묘한 시기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평생 간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지성만 너무 강조하는 대신에 예술적인 접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걸까요? 글자 배우기 전에 그림부터 그리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런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같은 예술 활동은 아이의 내적인 활동, 그러니까 의지에서 자연스럽게 출발해서 생각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방식이거든요. 의지에서 생각으로요? 네. 슈타이너는 인간이나 자연이라는 게 딱딱한 논리만으로는 다 파악될 수 없다고 봤어요.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감각과 감정을 일깨우고 세상을 훨씬 더 풍부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추상적인 글자를 바로 들이미는 것보다 훨씬 더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다른 교육 풍경이 그려지네요. 슈타이너 교육하면 또 오이리 팀이라는 독특한 활동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언어나 영혼의 체조라고도 하던데요. 네. 오이르 틈이 그건 말이나 음악의 소리, 리듬, 느낌 같은 걸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 활동이에요. 단순하게 몸을 단련하는 체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목표 자체가 몸과 영혼, 정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데 있어요. 슈타이너는 당시 유명한 생리학자가 일반적인 체조를 두고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다는 일화까지 소개하면서 오이르트미가 인간 내면의 표현과 연결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슈타이너의 전인적인 인간관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몸, 영혼, 정신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뇌의 의지 영역 발달과 연결되고 또 호흡이나 말하기는 감정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건강조차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병이라는 극성과 내적인 충만감이나 즐거움 같은 반대 극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했죠. 와,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을 쭉 훑어보니까 아이를 단순히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몸과 영혼, 정신이 함께 성장하는 고유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 깊은 시선이 느껴지네요. 모방, 권위, 또 예술적인 접근 같은 키워드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교육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 전달 기술이 아니라 교사의 내면 상태와 아이의 의지, 감정까지 다 아우르는 하나의 예술이어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타이너는 진짜 도덕성이라는 게 어떤 추상적인 규칙을 외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7세에서 14세 사이 존경하는 인물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스며들듯이 배우고 이게 사춘기 이후에야 비로소 의식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고 봤거든요. 관계 속에서 배우는 도덕성. 네. 이런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